저는 50살의 형사 박정우입니다. 제 삶은 40년 전 어머니가 사라지던 그날부터 멈춰 있었습니다. 1984년 저는 10살이었고 아버지는 재래시장에서 작은 포목점을 운영하셨죠. 그해 여름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이모님 댁에 다녀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외도를 했다며 저를 모질게 다그쳤고 세상은 어머니를 도망간 여자로 낙인 찍었지만 제 마음속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우리를 버리고 떠난 걸까? 40년의 세월이 흘러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어머니에 대한 미련을 접고 살아가던 어느 날 낯선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알 수 없는 이름이었지만 봉투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종이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우야, 엄마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봉화산, 별장지, 오래된 우물, 진실은 그곳에 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40년 전 어머니가 제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 같았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이제야 깨어날 것임을요. 저는 곧바로 편지 속 장소인 봉화산 자락의 오래된 별장지로 향했습니다. 40년 동안 방치되어 폐허가 된 별장 주인은 덩굴로 뒤덮여 으스스한 기운을 풍겼죠. 편지에 적힌 대로 별장 뒤편에 오래된 우물을 찾았습니다. 녹슨 두레박줄을 당겨 안을 들여다보니 바닥에 뭔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물 안으로 내려갔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성의 유골이 웅크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한복 조각과 함께 놓인 작은 구리반지. 그것은 제가 어머니 생일 때 처음으로 선물했던 반지였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정우가 선물해준 반지라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며 기뻐하셨죠. 저는 그 반지를 보자마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전 사라졌던 어머니가 백골이 되어 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엄마! 제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봉화산을 울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이곳에 버려졌던 겁니다. 그리고 범인은 4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의 존재를 지워버렸던 거죠. 유골을 수습하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들로서 외면당하고 도망간 아내의 아들이라는 낙인 속에 살아야 했던 제 고통이 한순간에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 제가 엄마의 한을 풀어드릴게요. 누가 감히 엄마를 죽이고 이 모든 것을 숨겼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복수할 겁니다. 저는 형사로서 모든 경험과 능력을 종동원해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유골이 발견되자마자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담당 형사였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 다른 팀장에게 사건을 맡겼죠. 하지만 저는 비공식적으로 수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편지를 보냈던 사람, 김선우 기자였습니다. 그는 40년 전 어머니 사건을 취재하다가 해고된 베테랑 기자였죠. 정우 씨, 40년 전 그 사건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던 김영애 씨는 절대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떠날 사람이 아니었죠. 선우 기자는 40년 전 자신의 취재 파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어머니의 실종을 둘러싼 여러 의문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 실종 직후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기록이었죠. 정우 씨,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에요. 당시 보험사 직원들이 아버지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세상이 믿었던 유일한 가족, 아버지가 어머니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선우 기자의 정보는 제가 4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미스터리의 첫 번째 실마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선우 기자의 도움으로 저는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재래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며 검소하게 살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엄청난 규모의 재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예금이었죠. 평범한 시장 상인이 이 정도 재산을 모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우 씨, 아버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장 포목점을 처분하고 의류 도매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할 정도로 큰 돈을 벌기 시작했지요. 선우 기자는 아버지의 사업 성장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 실종 직후 투자했던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당시 신흥부촌으로 떠오르던 복무동 일대 개발 사업이었죠. 그 사업의 시행사는 다름 아닌 거대 건설사인 성진그룹의 전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진그룹의 창업주는 바로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어머니의 대학교 동창인 강태산 회장이었습니다. 강태산 회장. 그 사람이 왜 여기 등장하지? 강태산 회장은 존경받는 기업인이자 자선사업가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그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나 아버지와의 깊은 인연에 대해선 전혀 들은 바가 없었죠. 모든 퍼즐 조각이 이상하게 맞춰지는 듯 했지만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그림 뒤에는 아버지와 강태산 회장,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을 둘러싼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요. 선우 기자는 강태산 회장의 과거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중 우연히 오래된 아날로그 녹음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 테이프 속에서 저는 40년 전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태산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를, 내 아들을 버리고 이럴 순 없어요. 어머니의 비명소리 뒤에는 아버지의 격암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영애 씨, 제발 정신 차려.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당신이 태산이와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잖아. 그리고 강태산 회장의 차분하지만 섬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애 씨, 미안해.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정우를 위해서도 이 모든 건 비밀로 해야 해. 녹음 테이프 속의 대화는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친구인 강태산 회장과 바람을 나서 저를 낳았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머니를 죽였던 겁니다. 그리고 강태산 회장은 자신의 불륜과 어머니의 죽음을 덮기 위해 아버지와 모종의 거래를 했던 거죠. 그 거래는 바로 강태산 회장이 추진하던 복무동 개발 사업에 아버지를 참여시키고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보험금과 강태산 회장의 비호를 받으며 거부가 되었고 강태산 회장은 자신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를 지켰던 겁니다. 40년 전 제가 어릴 적 보던 아버지의 싸늘한 눈빛, 어머니의 사라짐에 대한 뻔뻔한 외면, 모든 것이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친어머니를 죽이고 저는 친아버지의 친구이자 살인자의 비호를 받으며 살았던 겁니다. 저는 복수가 아닌 거대한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녹음 테이프와 제가 모은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은 성진그룹의 강태산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강태산 회장의 비리를 고발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성진그룹은 주가가 폭락하며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40년 전 어머니의 죽음을 덮고 자신의 욕망을 채웠던 대가가 이제야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죠. 강태산 회장은 재판정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 아버지와 공모하여 어머니의 죽음을 은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너의 친아버지다. 미안하다. 그의 고백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버리고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를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언론은 40년 만에 드러난 진실과
거대 기업인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모든 재산은 국가에 환수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백골이 된 어머니의 유골과 40년 만에 드러난 진실만이 남았죠. 저는 복수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길을 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고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 사람 모두에게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형사직에서 물러난 저는 조용히 어촌마을로 내려와 박노인 씨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박노인 씨는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제는 너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줬죠. 저는 박노인 씨의 쉼터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정리했습니다. 40년 만에 제품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유골을 곱게 수습하여 바다가 보이는 곳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강태산 회장이 제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었습니다. 정우야, 나의 아들아, 미안하다. 부디 너는 나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거라. 저는 편지를 찢어 바다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박노인 씨와 함께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작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잊혀진 사람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니에게서 시작된 저의 새로운 삶이자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의 새로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